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취업의 장점과 혜택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께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번에는 혜택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혜택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에서 입사를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어, 더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이러한 장점과 재직 전과 재직 후에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그 혜택들과 또 국가적인 제도들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종미 강사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먼저 워크넷을 통해서 또 그 안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온라인 워크넷 검색하지 마시고 온라인 청년센터. 그러니까 워크넷에서도 사실 그 사이트가 다 안내는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한 가지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 검색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청년센터를 보시면 매년 제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도 좀 보여드렸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들, 중소기업 입사 후에 혜택적인 부분들을 막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미 있는 혜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사실상 찾게 되면은 이거 있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책이 계속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셔야 되는 이유는 아,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또 이때는 우리가 입사 후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 혜택은 또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를 보셨으면 좋겠고 제일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통합 검색 안에서 하나하나 보시면 뭐 이렇게 국민 취업 제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뭐 계좌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 중과 상시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이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료가 충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10월 또 그 다음 달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되어 갔구나. 더 메인이 되는 제도와 또 이제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의 상태들이 좀 나타나 있어요. 예산이 좀 더 급감하거나 또한 급감이나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에 따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페이지로 봤더니 이렇게 다양한 것들.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하나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월세 특별 지원, 도전 지원 사업, 이렇게 국민 취업 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도 나와 있는 게 있고 특히나 제가 또 다 말씀 못드린 부분이 있다면 들어가셔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청년들이 특히나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또 여기서 또 쪼개지거든요. 나이는 34세 미만이 청년이긴 하지만 중소기업 입사에 따라서 또 혜택이 주어지는 것들 위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우리가 34세 이전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여기에서 정렬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쭉 하나하나 들어가 보시면 정보가 되게 많고요. 어떻게 비교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으니까 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어, 우리가 뭐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오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 시기마다 다 다른 어떤 상태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정보를 아는 만큼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제도가 이제 상시적으로 제일 활발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 중소기업 특히나 일 경험을 앞으로 하셔야 할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특히나 이제 선발에 대해서 중소기업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신규 실업자도 있고 저소득적인 뭐 구직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이 안에 거의 다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10만 명을 목표로 1유형, 2유형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예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더라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꼭 한 번쯤은 좀 아셔야 할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거를 그냥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필요한 19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설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을 준비하실 때 1년 같은 경우는 취업 지원이나 소득이나 이런 취업 경험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 두 번째는 취업 활동을 비용까지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위소득이라든지 뭐 선발령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대개 1유형 정도로 우리 학생들은 많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학생들 제가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동부라든지 거기 안에서도 제가 이제 어떤 시에서 또한 상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담사하고 연결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세, 34세 미만이니까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다. 이게 청년 도전 지원 사업하고도 좀 유사하게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월 50만 원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구직 활동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행하겠다. 구직 활동 꾸준히 하겠다는 어떤 전제 아래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맞는 거고요. 이유형 같은 경우는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1유형과 2유형이 끝나게 되면 취업 성공 수당이라고 해서 취업 후에 근속한 기간별에 따라서 최대 150만 원까지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사실 다 아셨으면 좋겠어서요. 그래서 사실 너무 좋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어떠한 뭐 서비스라든지 어떤 방법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특히나 뭐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냥 내가 그냥 준비하면 되겠다, 뭐 상담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직업 훈련이나 일 경험이나 이렇게 서비스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입사를 준비하실 때는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복지 지원을 통한 취업 장애 요소 그리고 지원 대상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구직 기술뿐만 아니라 뭐 정서 지원 같은 부분들 계속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경우도 이런 지원 사업 안에서 또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입사 전에 또 입사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먼저 제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입사를 하시면 거기에 따른 수당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한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미취업자 대상으로는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뭐 구직 기술이나 뭐 이력서나 등등의 어떤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취업 지원 제도 같은 경우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그 안에 전산망 접속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따온 것이 그 기관이라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에 가시면 그 스타 기간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걸로 하셔서 오른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인 하시고 고시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 그 다음에 가구원 정보 그 다음에 소득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신청서 제출하면 거기에서 또 그에 따른 결과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리고 청년도전지원사업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수당뿐만 아니라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사실은 이런 제도는 뭐 이름만이라도 명확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 그에 따른 준비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찾으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중소기업 안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 그러니까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근속한 청년에게는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봐도. 근로자의 적립금과 기업하고 이제 청년하고 같이 적립을 해주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만약 월 12.5만 원, 그러니까 12만 5천 원, 24개월을 납입하면 2년간 300만 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상 계좌로 기업별로 이렇게 적립이 돼요. 24개월 기업도 적립을 하고 그래서 기업 부담금도 있고 지금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사하시면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사 전에도 내가 이런 혜택을, 이런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받을 수 있어야 중소기업이 올바른 거겠죠?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들어가셔서 얼마가 받을 수 있는지 보시고, 근로자의 명의 계좌로 기간별로 또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청년 본인이 2년간 만약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년의 어떤 근속이 되게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2년간 만약에 300만 원, 매월 12만 5천 원 정도 적립을 하면 취업 지원금을 600만 원, 또 기업에 300만 원,
그래서 2년 후에는 만약에 당연히 1,200만 원이 떨어지는데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이제 이자까지 해서 최소 2년 동안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실질적인 경력 형성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더 유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죠. 기업 같은 경우도 2년간 채용 유지 지원금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도 좋고 또 기업, 중소기업도 같이 살리는 서비스가 많거든요. 2년간 채용 유지 지원금 300만 원 지급. 그래서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고 또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8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부담금 20%, 그래서 인재 육성형 전용 자금을 지원 대상으로 편입이나 앞으로 벤처기업 뭐 사업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잦은 이직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직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특히나 2년 정도의 경력이라면 그 다음에 이직을 했을 때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력난이 심한 어떠한 또 중소기업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어, 거기에도 좋고 기업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도 구직자 일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거겠죠. 2년간 그래서 50인 미만 좀 조금씩 다르네.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업을 100%의 기여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50인 이상의 또 기업의 경우에는 8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기업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제도권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올바로 또 쓰이고 있는 건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이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워크넷에 참여하시고 자격 요건 보시고 청약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셔서 주기별로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알아보셔서 고용센터라든지 이런 공제부 쪽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5세 이상 34세 미만이고요.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해서 적용을 해서 최고는 39세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정규직 취업 1년제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그러니까 최종 학교 졸업 후에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가 더 빨리 그만두었다면 또다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서도 제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고용보험 이력에 있어서 12개월 이하이긴 한데 3개월은 너무 짧은 거니까 최소한 이거 대학원 학자분행제를 제외하고 그 안에서 2년을 합쳐진 2년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2년 동안 네, 고용의 어떠한 방향 아래서 사대보험을 납부하고 내가 있었다면 괜찮다라는 거네요. 2년에 어떠한 경력이 들어간 거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제가입 대상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을 때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 청년은 2년간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 적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동일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력사항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지원을 했을 때 12개월 이하는 괜찮은데 3개월 이하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가입 기간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내일채용 공제 정보 지원 프로세스를 보시면 여기서 자격 심사 받고 그걸 청년 신청해서 승인을 해서 부금까지 적립하는 거. 사실은 제가 이것도 청년 내일채용 공제 사이트예요. SBC 플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제가 설명한 거 이상으로 상담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6개월 미만의 근로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내가 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그걸 좀 확인하셔서 내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중소 중견기업도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도 들어가는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입사 초에 들어가는 어떤 제도를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사이트에 가시면 워크넷 먼저 가셔서 거기서 참여 인정하시면서 같이 맞물려 있다 보면 그쪽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 참여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업데이트 해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개월 미만과 그다음에 이상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제에 관련된 혜택이 있으시면 특히나 1350 고객센터 있으시니까 물어보셔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2년 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일을 유지하고 근속을 유지하는 것들인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어서요. 중소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시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시면 여기 상품 중에 이 상품이 있거든요. 제가 왼쪽에 계속적으로 사이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부모님들께서 저도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제도를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당연히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보지라고 생각할 때는 제가 거의 사이트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도 그냥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렇게만 치시면 나오고요. 이것도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시면 네, 중소기업 취업 청년한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전월세를 보증금을 대출한다. 그러면 연금리가 되게 싸요. 연금리 1.2%예요. 정말 저렴한 거죠. 최대 1억 원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최초 2년, 사회 연장 10년까지. 그러니까 되게 대출 한도 대비 내가 일을 하면서 유지하기에는 큰 금액이 아닌 되게 정말 작은 이자로 이율로 그쵸? 이자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뭐 부부합산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혼자 있을 경우에 3,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시면 되고 무주택이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이렇게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성년자 포함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39세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하실 때는 주택에 관련된 부분들, 계약 체결하는 거, 그다음에 5% 이상을 또 지불해야 되는 것들, 이런 방법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안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특히나 우리 집에 관련된 부분들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조건이 되게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무주택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들이 내가 이 안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얼마만큼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준비하시면서 그런 전월세에 관련된 혜택들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청년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때는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5년이 되는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일정률을 감면받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청년센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셔서 예약하시고 상담하시면 제일 좋다고 되어 있고요. 1811-9876 번도 괜찮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5년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달 말일까지 어쨌든 그 날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근속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경력이 개발되게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취업에 대한 유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지원 제도가 되게 풍성한 시기입니다. 물론 뭐 이거만으로 다 될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발생한 소득세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전 3년 동안에 근로소득세 내고 있는지 그래서 감면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최대 5년까지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아니 연령 계산할 때 공복무 기간 걸쳐 있으면 최대 6년까지 차감하시고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생애 최초 취업 기준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더라도 나이 기준만 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다 중소기업이 이직했다가 잠시 그만뒀다가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 감면받고 1년을 쉬고 재취업했다면 이직한 회사에서도 1년 9개월 동안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더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 시 나이 제한을 벗어날 경우에 내게 될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이 제한 나이에 벗어나지 않으면 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 대상 제가 청년 쪽을 봤더니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으로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자여야 된다. 7년 2년에는 이전이라면 요 나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면이 제외되는 중소기업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취업자 중에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들이 제외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거나 금융업, 보험업, 보건업.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중소기업이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 입사를 하실 때 그 요건과 그런 것들 잘 따져보시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금융이나 보험, 뭐 보건업 이런 것들, 전문 서비스업 등등 등등에 대한 것들 밑에 것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교육 서비스를 할지라도 기술이나 직업 훈련하고는 뭐 제외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기업의 형태를 먼저 무작정 가지 마시고 이런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지도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면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14번까지 다양한 범위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 뭐 임업, 어업, 제조업, 전기, 가스, 뭐 이렇게 증기, 수도 사업 등등이 있고요. 다음에 출판, 연구개발 등등 다양한 산업은 웬만하면 다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랑 또 중소기업 취업자, 그렇죠? 그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또 회사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문의하셔서 내가 이러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를 또 보셔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는 원천 징수 의무자일 경우와 또 아닌 경우가 다른가 봐요. 감면 신청을 받는 날이 축하는 다음 날 10일까지 이렇게 세무서에 제출해야 됐더라. 지금은 이런 정보가 있더라 정도로 드셨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건지 이제 구심점이 되는 어떠한 제도인지까지만 아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출 서류가 있으니까요. 홈택스에서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취업을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그런 어떤 것들을 보조하기 위한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잘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지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사를 하셨을 때 감면 기업인지에서 채용 공제랑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이거는 일반 근로자도 되긴 하지만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여기서 일을 해서 좀 더 나은 기업으로 또 가고자 하는 방향성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이거나 했을 때는 저 또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제도 교육 기획을 해봤기 때문에 500만 원의 훈련비까지 지원이 되고 만약에 이건 선취업하고 후진하게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역량 개발에 대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뭐 안 되는 것들, 뭐 대규모 이런 기업 종사자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가셔서 노동부에서 입사 확인만 되시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거, 또 뭐 자격증 관련된 것들 좀 더 배우면 플러스가 되는 것들을 같이 받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확인하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어봤어요.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많이 폐지 수수료를 많이 밟고 있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내는 드리지만 이미 올라와는 있지만 메인 사이트는 이미 지금 잘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이게 지역별로 좀 예산이 있는 곳에서는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청년 동행카드라는 게 있어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어떤 중소기업에서는 매월 5만 원씩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취업을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바우처에 대해 따라서 요 정도 교통 여건이나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열악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실제 재직 중인 상태인지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급여는 크게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폐지 수순이 많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예산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서 이런 것도 있었더라 정도로 지금 이미 시행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모든 제도는 뭐 몇 년도까지 하겠다 그런 게 없어요. 10개년, 10수년을 뭐 10개년 하겠다 하더라도 중간에 또 예산이 떨어지거나 또 예산의 상황이 변화하거나 이슈가 있거나 하면 좀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렇게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씩 해서 이렇게 원래는 주유비 용도나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해서 전용 카드를 발급드리면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은 제가
우리가 이제 간단하지만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최소한의 채용 공제나 뭐 국민 취업 제도라든지 전월세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런 거 제가 조금만 더 정리를 드리면, 그쵸, 소득세 감면한 거, 그래서 요거에서 대한 것도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취업한 연도 12년부터 21년 사이이어야만 된다는 거 제가 좀 다시 한번 간단히만 정리를 해왔어요. 그리고 5천억 미만 같은 경우는 또 그 중소기업의 규모의 기준에 이제 그 안에 자산이 5천억 미만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최소한 2021년도 사이에 취업한. 그런데 사실 이 소득세 감면은 그 이후에 취업하신 분들도 거기서 계산이 들어가서 아마 그 제도가 있으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 쓰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저 연도는 지금 필요한 친구들에게 타겟팅이 된 거니까 연도에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소득세의 90%,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히 팁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신청서 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네, 제가 청년 내일 채용공제 하셨던 거 말씀드렸죠? 14개월 납입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월 12.5만 원, 12만 5천 원 2년 동안, 그럼 1,200만 원 플러스 알파. 작은 금액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기업과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 중앙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 잡코리아 이렇게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전용 채용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넣은 이유가 우리가 매번 매일매일 한 번에 매일 검색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달별로 이렇게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채용관, 이렇게 채용관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박람회처럼 이렇게 우수 일자리 채용 정보가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쪽은 어떤 게 지금 현재에서 달마다 또 이렇게 우수 중소기업이 또 뽑힌다라는 거, 그리고 보인다는 건 되게 중요하고 선정된다는 게 되게 커요. 그래야 자금에 대한 원활성도 있고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좀 더 우리가 잘 모르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기업이 얼마나 경쟁 가능성,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더 참 괜찮은 중소기업이라 정부나 지자체 여기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 신용 등급과 퇴사율 6개의 기준을 충족한 약 3만 개의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전용채용관에서는 또 그거에 따라서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를 선별하고 있더라. 참 괜찮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증사업에 참여하고 신용등급, 영업이익, 퇴사율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퇴사율 같은 것도 요즘엔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또 얼마나 또 내부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또 체불 체납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거, 상시근로자 또 몇인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그다음 경력상 무관이고 급여 수준은 얼마 이상이더라. 참 괜찮은 중소기업에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으면 또 계속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청년 그립자들이 또 전용 채용관이 있어서 거기서 일자리를 보고 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 채용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기업의 이름과 지원의 상태와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를 선별할 때는 또 고용 형태가 정규직, 수습기간 포함해서 학력 무관이나 연봉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그래서 최소한의 또 학생들이 더 원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경력사항이나 고용 형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보들을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 한번 쭉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여기에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그 도전 지원 사업에서도 뭐 1군이냐 뭐 앞에냐 뒤에냐에 따라서 좀 그 사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지 뭐 그런 부분도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장점부터 쪽에서 일하면 더 나은 점 등등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조금만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다양한 청년 정책들은 온라인 청년센터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따른 정보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주요 청년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보시고, 여기 가시면 오늘 국민 취업 지원제도 말씀드렸고, 또 그 밖에 또 창업 기반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중소기업에 대한 말씀만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강조점이 들어갔지만 창업이라든지 또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장려금을 좀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청년희망 키움 통장 이런 거 있었고요. 그래서 국민 취업 지원제도 꼭 들어가셔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생계 안정 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하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들어가시면 이 사업은 원체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 또 잘 알고 계셔야 학생들이 혹시나 이거를 까딱했다가는 취업을 하면서도 놓치거나 아니면 이 정도 했으면 또 내가 일을 어차피 일을 해봐야지 알지 이런 생각으로만 하시는데 일단은 근속이 되기 이전에라도 원전을 일단 시탁을 해 놓으셔야 하루라도 그에 따른 적립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수당과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 지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유형별로 공으로 나오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만기 공제금이 얼마나 몇 퍼센트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까지 해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꼭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립하는 시기에 따라서 반드시 사용하시면 좋을 것들. 요즘에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얘기할 땐 모르겠지만 일을 하면서 1년에 그만큼 오지 못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쵸? 근데 거기서 플러스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전에 사실은 우리 특히나 중소기업 특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되는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나에 대해서 좀 더 괜찮아지려면 경제적인 관점, 나의 자기 탐색적인 관점, 경력 개발적인 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런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점이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나도 그냥 쓰지 않으면서 나를 바람직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또 약간의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19세 때, 20세 때 바로 취업을 하게 되면 누구나 그 돈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있는 이유도 그 안에 좀 많이 경제적으로, 생계적으로 이렇게 관점이 생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일대기에서 부모와의 독립이 정말 되는 순간은 내가 나의 일로서 역량을 개발하면서 진짜 진정한 독립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 독립이 안 된 거는 물론이고 아직도 이제 부모님의 모든 어떠한 의식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준비 시간이 되게 길어지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할 것 없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어떠한 제도들이 안에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말씀하고 싶으신 게 정서적으로도 독립하고 진로적으로도 좀 자신이 좋아하는 하는 내가 좋아하고 내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것 쪽에서 독립하시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 학생들이 좀 더 올바로 가아가기 위해서나 이런 제도도 활용해보고 저런 제도도 활용해보면서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다닐 수 있구나라는 어떤 의지나 동기부여까지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과 직결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청년들이 점점 갈수록 거기에 따라서 기대치도 많이 줄어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의 의지적인 부분도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해볼 만한 것들이라면 좀 더 신경 써서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소득세 감면되는 것도 그쵸? 서류 한 장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그 조건이 일단 되는지 보셔서 계속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거의 등한시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학생들 특히나 취업하시면 이런 거 안 챙깁니다.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제목만이라도 이름만이라도 알아야 내가 입사했을 때 애가 이런 것들은 챙겨줘야겠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잘할 것 같지만 전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일을 하고 그만두고 하는 모든 관계들 중에서도 낯선 곳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거는 별도로 네, 요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취업 후진학 때도 좀 안내를 드릴까 하다가 좀 넣어 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계약학과라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도 선취업 같이 할 때만 말씀드린 건 날 거는 같은데 실제 이런 식의 어떤 제도들도 있다라는 거 요거는 제가 선취업 후진학 영상에서 좀 더 플러스해서 안내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 제가 이제 뭐 한 두 편에 걸쳐서요. 아주 간단한 부분들이고 어쩌면 영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사실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강사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런 정보성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저뿐만 아니라 준비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찾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또 제출도 해보고 하면서 좀 더 많이 겪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가 크고요.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떤 제도권 안에서 아닌데 제도만을 이용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가고 내가 직무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한 직무에 대한 관심도나 일단 이것들이 돼야 거기에 따른 제도가 됐든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이 됐든 모든 것들은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바로 취업을 하게 될 시에 또 취업을 바로 하지 않았을 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특히나 이렇게 돈이 있죠. 이렇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방패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위 만나다 보면 일을 해야만 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커리어에 대한 부분들에 또 신경을 또 잘 못 써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내가 하는 일이 이 직무가 이 기업에서 내가 또 올바르게 맞나?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어떤 헷갈리는 어떤 혼돈도 되게 많고요. 특히나 제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영상이라든지 좀 더 약간 완전 3D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업종 형태에 따라서 입사할 때는 잘 몰랐지만 불안정한 기업들도 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내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한 번쯤은 우리도 검색이라는 걸 해볼 수 있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사람의 그 심리나 뇌는 거의 뭐 막판 취업 직전까지 잘 찾질 않아요. 그럼 있는 정보나 그냥 다 넣었던 곳에 같이 넣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사람이 평생 살아오는 어떠한 여정이 있는데 어느 순간 순구 따라 또 다시 넣어버리는 이런 형태들도 쉽사리 않게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게 애매하게 시간을 끌다 보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입사하기 직전까지 이런 것들 안에 내가 또 놓여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지원 제도나 혜택 같은 것들을 좀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좋겠고 대화 속에서도 이번에 얼마나 감면받았어? 그래? 그럼 감면은 계속 유지되고 있대? 올해는 그 적립된 금액은 계속 확인해 봤어? 지금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어 있대? 라고 계속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다 보면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한 세상에서 내가 좀 이렇게 자리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훨씬 더 좋은 일자리나 이런 방향성을 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되게 아주 작은 건데 그 작은 관심이 되게 큰 결과를 만들어요. 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매일 채용 공대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중소기업 정보 이게 있었네? 이 기업보단 이 기업의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심지어 내가 어떠한 직무군 안에서 이런 기업을 갈 때는 어떤 걸 좀 주시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기업을 봐야지 학부모 입장에서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저도 이제 부모 교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대화가 잘 되지 않고 한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어쩌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관심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영역들에 대한 대화나 이런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찾아서라도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여긴 어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대화만 오간다면 그 친구가 설사 일을 하다가도 일을 뭐 준비하다가도 중소기업 어떤 제도적인 것들에 대해서 모르면 뭐 찾아보기도 하고 전화도 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자신에게는 또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중요한 것은 취업에 대한 의지 플러스 알파 이제 또 진학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 있고 특히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저는 모든 정보들도 다 거기에 따른 어떤 의지나 관심이나 이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특히나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정보들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고 중소기업의 장점과 단점, 중소기업의 혜택까지도 좀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정도 이야기면 이제 알겠다 정도는 되시면 좋잖아요. 사이트 한 번씩만 제가 오늘 설명이 아마 구체적인 것까지는 사실 방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정도만 들어 충분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취업, 올바른 취업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